안녕하십니까. 운판의 만남. 오늘은 조계종 해고 3호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을 만나는 날입니다. 아, 반가운 소식은 지난 5월 2일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는 일입니다. 이 조계종 민주노조가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벌써 해고 3호가 됐으니 참 이 종단 상황도 상당히 어지럽고 힘든 상황입니다.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을 목전에 두고 참 산에도 들에 다 이쁜 풀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즐거운 소식으로 만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. 네,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입니다. 박정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목전인데요.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좀 가득하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지난 5월 2일 날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란 인정 판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. 먼저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동안 많은 분들의 그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노동위원회 탄원서에 동참해준 불교 시민사회와 불자들 557분이 있었는데요. 좀 일일이 인사를 좀 못 드렸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. 그리고 지난 3월에 그 75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도 부당해고 철회를 좀 외쳐주셨는데요. 그 일반 시민사회단체, 노동단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과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첫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가 큰데요. 사실 이런 부당해고 같은 걸 안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지방노동위원회, 뭐 부당해고 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에요. 그 판정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네, 맞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판정문이 아마 5월 말쯤 해봐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저희가 제기한 부당해고 인정이 받았다라는 것은 이번에 징계 사유가 됐던 그 불교 포커스 방송 내용과 노조 소식 등의 활동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고 또한 종단 정상화를 위한 충정을 위한 비판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것은 그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좀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상식적이고 또 그동안의 종단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내부 구성원의 정당한 비판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라는 그런 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조계종 민주노조 같은 경우는 출범 초기부터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강남원장, 뭐 종단 실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조계종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의 배후에 존재한다라고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. 근데 정작 이번 종단은 해고 처분에 대해서 자승 스님 비판보다는 총무원장 스님을 뭐 바지 원장 내지는 이제 바지 종정이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다라고 지금 애둘러서 피해가고 있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네. 지난 노동위원회 신문회의 과정에서도 종단 쪽에서는 이야기가 똑같았습니다. 자승스님 비판이 뭐 징계 사유가 아니다.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 또 신성을 상징하는 종정스님을 바지라고 하면서 비하하고 종단을 폄훼한 것이 종단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또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
해고라는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. 이것이 지금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. 근데 그 자체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. 실질적으로 자승 스님 측에서 계획된 그 시나리오에서 종단을 압박해서 징계를 요구했던 것이고요. 그래서 사실상 그 바지 원장 이것은 명분인 거고 실제 징계 사유는 자승 스님을 비판했던 것이 사실은 저희 민주노조의 핵심 내용이었고 사실상 징계 사유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불교적이나 대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방송에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종단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 해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막 나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 바지라는 용어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종단 모든 그 적폐의 배후에 있는 자승전 총무원장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 종단 기구가 앞장서 가지고 부당해고라는 중징계를 갖다가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. 네네. 맞습니다.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이미 그 연초 새 벽두에 자승 스님 쪽에서 이제 종단에 항의하고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것도 다 지난 연말에 그 봉은사에서 두세 차례 논의를 통해서 준비된 시나리오였다라고 이미 종단에 연말에 징계 요구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이틀 3일 만에 그 징계 회부를 신속하게 한 것도 다 준비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노동위원회 그 신문회의 과정에서도 그 공익위원들이 그 주목한 것은 뭐 바지 원장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주요하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걷기쇼, 수행쇼, 그 다음에 선사전 이런 행사들이 종단의 공식 행사냐 라고 좀 질문들을 했고요. 종단 쪽에서는 종단의 공식 행사는 아니다 라고 이제 좀 답변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실제 이 자승 스님을 비판한 게 주요 핵심 내용인데 정작 그것이 종단이 주최한 것이 아니다라고 노동위원들도 확인을 했고 노동위원들도 바지 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조차 관심조차 없었습니다. 그게 뭐 징계의 사유가 된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 종단의 공식 행사는 아닌데 공식 행사보다 더 많이들 다들 갔어요. 그래서 뭐 아주 실세로서의 그 위상을 갖다가 내외에 과시하는 행사들이 전부 됐었던 것인데 뭐 걷기 행사할 때는 정치인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가질 않나 선수회전에서 뭐 사람들이 아주 버글버글하질 않나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그 자승 스님 행사에 대해서 그 종단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좀 이해가 되긴 됩니다. 잘 보여야 되니까. 그런데 사실 이것이 과연 부당해고, 그러니까 해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. 그냥 말 몇 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해고를 한다 그러면 여기 온전하게 직장에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린 것도 당연한 일인데, 근데 이제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부당해고 판정이 났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풀린 게 아니잖아요. 바로 복직이 되는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뭐 이번에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아마 종단이 바로 복직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 스님들 징계 관련해서는 보통 법원에서 2심이 끝나면 그 과징금 때문에 그 2심에서 스님들 승적복적을 시키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유독 그 재가족무원들 이 민주노조만큼은 지난번에도 대법원까지 시간 끌기 차원에서
즉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대법원까지 끝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건도 똑같이 그 해고 1525처럼 자승스님 하고의 문제고, 그러기 때문에 노동이 판정이 있다고 해서 아마 바로 복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아마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진짜 시간 낭비고 행정력 낭비고 소중한 시주돈 삼보 정제 낭비고, 더불어서는 지금 신성모독 이 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불교를 더 이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고립하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동위 정도에서 복직 조치를 좀 취하는 게 가장 불교를 위해서, 종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그렇게 요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예, 그 지방노동위 판정이 있었지만 바로 복직되는 건 아니다. 아직도 갈 길이 멀다. 네, 이런-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. 예. 지금 해고자 복직 투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, 구체적으로? 예, 지금 일과로 보면 그 오전 11시에 조계사 법당 참배를 하고 있고요.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조계사 일주문에서 복직 해고 철회와 복직을 시키라라고 좀 피켓팅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1인 시위이긴 하지만 지금 조합원들이 그 3명, 4명씩 조를 짜서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피켓팅을 좀 하고 있고요. 오후에는 그 해고자이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이 남습니다. 그래서 그 노조의 그 불교단체 좀 대외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. 하반기에 좀 총무원장 선거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해고자가 좀 중심에 대해서 대외 활동이나 그런 홍보 활동에 많이 좀 전념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이 올해 진짜 하반기에 총무원장 선거가 있고, 총무원장 선거가 있으려면 이제 각 교구 본사에서 선거 인단을 갖다 선출하기 위한 교구 종회가 또 열리게 되죠.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은 다시 이제 중앙종회의원 임기 만료로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. 그 연말이 되면 또 이제 그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총장 선거, 요 근래에 계속 그것 때문에 종단이 한꺼번에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문제들이, 큰 일들이 계속 겹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나마 종단 내부에서 어떤 바른 목소리를 내주는 민주노조에 대해서 그 불교 시민사회나 불자들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. 그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조금 해주시죠. 네네. 그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하면서 많은 신도들께서 좀 질문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요. 어쨌든 지금 종단이 좀 비정상적이고 사회적 지탄을 굉장히 지금 연초부터 전국 승려대부터 해서 그 올해도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그 불자님들도 많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자승스님 앞에 피켓팅에 자승스님 사진이 있는데요. 자승스님이 문제라고 다들 이야기하시고 문제의식은 다들 그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단지 그냥 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고 이 스님들 종단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자포자기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. 어쨌든 개인적인 신앙이 좀 더 당당하고 불자로서, 그 다음에 종단이 사회로부터 좀 신뢰받는, 그래서 아름다운 불교, 그걸 통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도 당당한 좀 불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종단을 포기하거나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모은다면 좀 불교와 종단이 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계사 일주문 앞에
그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, 불자, 이 사부대중 스님과 불자들도,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, 불교에 대한 사랑, 그 다음에 자기 삶의 한 축인 불교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씩 희망을 갖고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희 조계종 민주노조는 어쨌든 그런 희망과 불자님들의 기대를 바라고 있고요.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뭐 계속 이길 때까지 싸우려면은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겠죠. 몸 관리 잘 해주시고요. 징계 이 부당해고 문제가 아무튼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 박정규 그 기획홍보부장이 1인 시위하고 있는 조계사 앞은 2017년, 2018년 조계종 적폐청산 그 투쟁을 할 때 그 뭐 허정, 도정, 그 부명 이런 스님들이 오성선언이라고 해가지고 하한 거를 갖다가 아예 그 일주문 앞에서 하자 그러고 좌복 깔고 앉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. 많은 불자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으니까 한국 불교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. 그날까지 다 같이 기도하면서 혹시 지나가실 일 있으면은 우리 박정규 홍보부장한테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